네, 오늘은 제가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먼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환절기고요. 앞으로 날 더워지면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몸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죠? 저는 바로 얘를 챙겨 먹습니다. 이름하여 프리미엄 야생 산양 산삼 추출액 더 산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산삼은 정말 희귀하고 특별한 원료죠. 더 산삼이 더 특별한 건 태백산맥 강원도 700고지에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뿌리 한 뿌리 일일이 수작업으로 캐낸다고 하네요. 이 한 병 작지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서요. 산양산삼에 함유되어 있는 40여 종의 유효 성분 중 핵심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3종인 RB2, RE, RG3의 함량의 합을 규격화해서 앰플병 한 병당 14mg을 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한 병당 6, 7년근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규격화해서 여기에 오롯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500만 병이나 판매됐다고 하니까요. 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정치와 수다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고정 댓글창에 보시면 구매 링크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어느 곳에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병 3,000원대의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산양산삼 한 뿌리 드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정치와 수다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병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면 기운이 확확 나더라고요. 공복에 한 병 드시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와 수다 백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아유, 제가 오늘 아슬아슬해 와가지고 내가 듣고 형 혼자 할 뻔했네. 왜? 난 1분 전에도 온 적 있는데. 저는 원래 좀 약간 그래도 와서 미리 준비를 좀 더 자리 세팅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방송은 안 듣는데 오늘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 뭐 지금 막 밖에 막 돌아다니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워낙 좋고. 좋아가지고 4월에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좀 늦은 게 오늘 영수회담 그 이후에 뭔가 정리된 안이 나와야 이제 오늘 방송에 내가 어떤 걸 할지를 준비를 하는데 아니 일단 회담도 너무 길고 뭐가 안 나와 너 양쪽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보다가 여기까지는 빨리 하고 가야겠구나 하면서 오면서 그냥 이제 대충 너무 많이 정리하겠지. 기대를 했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번에 총선에서 어쨌건 뭐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은 상황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안 만나줬지 사실. 네. 760일 만인가? 뭐 720일. 720일 만에 처음 만난 건데 뭐 만나서 오늘 그래도 뭔가 어떤 뭐 합의문이나 아니면 뭔가 뭐 만남의 정례화라던가 뭐 이런 게 뭐 나올라나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니 이거는 그런 거가 결정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회담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회담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위치와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야당 대표의 위치는 다른 겁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통령을 너무 위로 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는 여당 대표예요. 그렇죠.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대표 총재를 겸임하고 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영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머리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 영의 소매 숫자. 그러니까 눈에 띄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두목 둘이 그러니까 대장 둘이 만나는 근데 거. 이게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상하다. 그냥 번외로 만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정례화돼야 되는 거고 뭐 어느 대학의 정기전처럼 막 그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뭐 만났다는 거 정도의 의의를 두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만나는 거야 뭐 만나는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하도 안 만나서 성과가 있어요. 성과 있었다. 네, 뭐 의대 정원 관련 문제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25만 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그러니까. 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갔잖아요. 친전이 그렇죠. 있는 거지.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지금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딱 만나는데 딱 만나자마자 웃으면서 인사 딱 하고 바로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를 까더라고. 우다다다다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약간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참 많이 뭘 보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봤어야 제가 된다. 또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또? 성남사 또. 격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는 국가 원수고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면서 할 말을 하는 그것도 기술이고 하나의 품격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진짜 빚받으러 온 사람 좀 워르륵 해버리고 산삼 고정 댓글 없어요. 빨리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비척겠느냐를 봐야 되고 음. 대통령을 향해서 이 자리를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보고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지. 그렇지. 누가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을 보고 개인을.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하긴 그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아무리 웃으면서라고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A4 용지 까고 한 15분 20분 혼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이게 다 기억이 된다.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그랬을 수는 있어. 나는 이 얘기 했다고 증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서 속 내가 시원하게 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했어요 하고 이제 개딸들 있으니까. 숙제. 또는 이제 배석자도 3명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봤지? 나 했어? 뭐 이러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더 생각을 했어야죠. 어떻게 비치는 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개딸이 전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딸이 전 국민이 아니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쫙 읊은 거를 뭔가를 성과를 가져갔으면 모르는데 그걸 또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얘기들만 주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당이라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권한이 전체 국가 권력의 100이라면 90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집행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또 일단 이재명 대표 와서 시작은 뭐 화기애애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쫙 그거 한번 읽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나? 네. 그러니까 밝게 듣긴 쉽지 않았어 내용이. 밝게 듣기는 다 뭐 할 말 웃으면서. 다 했더라고요. 네. 가족 얘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가족 얘기까지.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야당 대표 대통령이 이제 처음 만남인데 뭐 안에 들어가서는 몰라도 사실 기자들 다 들으라고 하는 데서 가족 얘기까지 하는 건 그거는 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듣더라고. 근데 그게 다 자기한테도 돌아오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던데 가족 얘기를 그쪽이 훨씬 빡센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쨌든 첫 만남 치고 제가 방금 전에 라디오 전화 인터뷰하고 왔는데요. 네. 비슷한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첫 만남이라는 걸 감안할 때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본다. 뭐 파열음이 나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물론 그렇죠. 나오자마자 박성준 대변인이 또 역시 험구를 자랑을 하셨는데 그건 뭐 있는 일이고 이 정도면 저는 괜찮게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쨌건 그동안 만남이 없었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 이렇게 다 같이 만난 적도 없으니까 뭐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또 그거 정도의 의의를 두면 되지 여기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 그럼 흘러가잖아요. 자 이제 대통령도 만났어. 그렇지. 할 말 다 했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국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특검법 막 밀어붙이고 하는 그거는 또 어떤 모양새로 보일까? 이건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또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검 얘기는 안 했다 그러던데? 하기가 뭐 하죠. 아까 원론적인 얘기했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했는데 법리적으로 근데 특검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뭐 지금 건드리기만 했지.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다시 살짝 한번 건드려. 할 것처럼 막 세게는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님 말씀처럼 이제 5월 초에 벌써 1번 타자로 뭐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네. 그렇죠. 일단 댓글 좀 볼게요. 트리플 크라운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놔서 룰루님 위중교사 증인 자꾸 불어나는데 언제? 위중교사 증인. 제주사 공직선거법 항소심까지 나오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저희 증인이 자꾸 불어난다는 거는
일단은 너무 일방통행을 재판부에서 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저거는 아무리 뭐 증인을 더 한둘 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서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자꾸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지. 왜 조기 대선을 주장하느냐? 그래야 1심 뭐 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피선거권이 혹시라도 박탈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출마를 했다고 쳐요. 지금 대선 전국이야. 그렇지. 그게 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거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죠. 지금 이 막무가내 트럼프조차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예, 예. 맞아요. 미국에서조차 미국은 유죄라도 나올 수 있어요. 옥중 출마도 가능해요. 그렇지. 옥중 당선도 가능해요. 미국은. 그런데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그냥 총선을 민주당이 승리해서 그렇지 이게 대선 전국으로 넘어간다 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우리가 숫자로 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200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표정이 일그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개헌해야 되는데 착착착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국민 투표도 있어요. 음. 불과 지역구 투표는 5.4. 제가 또 불과라고 하면 정신 못 차렸다고 그렇지, 할 수는 그렇지. 있는데 예, 예. 그 얘기는 제가 또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뒷골이 땡길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지연을 해 나가고 있는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법조인들 눈에 보면 너무 심하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도 증인 뭐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필요 없는 증인이라고.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이제 조사한 사람들 쭉 있고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면 뭐 진술서를 내건 뭐 검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끝났는데 이 재판 외에 있는 사람 만약에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이쪽에서 그건 대놓고 시간 끌려고 하는 거죠. 그건 수사 과정에 포함이 안 됐던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꾸 시간을 끄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게 작용을 한다. 이번에 보세요. 제가 5.4% 지역구 투표 차이 났다고 했잖아요. 자, 지난 대선만 그냥 똑같이 비교해 보잔 말이에요. 그렇죠. 0.73 24만 표 이겼다가 요번에 그럼 뭐 한 100만 표 정도 졌다고 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615 대 1639 요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대선 때. 딱 그 정도 차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중에 한 150만 명 정도 저쪽을 찍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사람 중에 한 50만 명 정도가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정도 차이 나는 데서 원래 거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된 건데 그 100만 명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느냐? 뭐 우리가 2년 동안 잘 못해서 또는 이제 당이 뭐 뭔가 헛발질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이재명 쪽으로 이제 공이 갔는데 공이 글로 갔지 이제. 지금 저 사법 리스크 뭐 봤더니 구속영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님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방학 숙제 하려면 아직 이제 방학 숙제 할 거 많이 남았다. 그럼요. 방학 숙제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럼 풀 수 없는 문제거든. 아니 계약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학교를 안 열 수는 없잖아. 숙제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긴 내야 돼. 뭐라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룰 수는 없어 언젠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재판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건 그래서 위증교사를 어떻게든 병합해서 해보려고 했잖아요. 배치 다 했죠. 위증교사는 아무리 끌어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 위증교사 문제는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 아까 룰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끌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른 재판하고 좀 아니, 달라서. 제가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희망회로라는 건 저한테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저는 이런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냉정하게 얘기 안 얘기한단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럼 지금 이 대선까지 가는 가도가 탄탄대로냐? 본인이 175석에다가 조국 쪽 해갖고 192석에 야당 전체 맹주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거의 이거 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지 무슨 희망으로 제가 뭘 희망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희망회로라고 그냥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건 넘기세요. 어떻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제가 댓글 대충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 봐요. 보죠. 근데 그냥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트리플 크라운님, 희석 형님, 성문 형님, 더불어 범죄당의 한동훈 위원장 영입한다는데 정말 저게 말이 됩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어디서 들으신 거지? 어떻게 영입을 한다는 거죠? 어디 그 아 저쪽에 대선 후보가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다. 막 가겠네 그러면. 예. 어우 저분 굉장히 큰 너무 큰 특견인데. 그림인데요.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리님, 아니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쪽에서 또 데려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어디선가 나오나?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또 써주신 것 같네요. 제리님, 가족의 문제? 지가족은 저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맨스테이님, 투옥될 사또가 상감을 감히 겁박하다니 50대 45가 민심이라고 우기는 게 기가 막힙니다 하셨고요. 사실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는 윤통이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절대라는 말이 어디까지냐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자, 25만 원이 맞냐 액수가 금액 그렇죠. 금액의 문제. 두 번째는 전 국민이 맞냐. 그렇지. 세 번째가 현금 지원이 맞냐. 예.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각각으로 나눠서 보면.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산에 책정돼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데 우선 하겠다. 일차로 그래서 하겠다. 예. 민생 관련한 뭐 공동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나요?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진일보가 된 거예요 일단. 그건 한 발짝 나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한 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대통령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네. 하냐면 누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대요.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정보의 양이 너무너무 이 방대하고. 많고 치밀하고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쓴소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아예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보고를 보도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 사람 말을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이유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만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대통령이 조금씩 고립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도 된다. 이런 이제 역설적으로 제가 그럴 수 얘기를 있겠네.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나쁜 건 빼고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줬을 때 13조를 풀었을 때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물가 압박이라든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근데 야당 대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당 대표가 알 수 있는 거 민주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뭐 그런 자료지 국가 그렇지. 공식 데이터를 모르지 않습니까? 뭐 모르고 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한 15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85 정도 얘기하더라. 뭐 울적해 하셨네. 들어야지.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2년 정도 했는데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얘기해서 검사도 아닌데 검사라고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으로 나 대통령 빨리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열심히 하시라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가.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연금 개혁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 논의할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거,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걸 좀 달라 했더니 이미 다 드렸는데요, 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거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뭐 50% 소득 대체를 50%로 하고 15% 올리는 안을 뭐 국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러면은 추계를 봐야지. 그다음에 이 연금 고갈 시점이 얼마나 이연이 되고 얼마나 빨라지고 인구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숫자를 딱 정해놓고 목표로 하면 어떡해. 그걸 그렇지. 정부는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방대하게 설명하려면 85 갖고 안 되지 사실은. 아니, 알지를 못하는데 여기는. 당신 이거 알아? 그러면서 이거 보여. 자 이거 있고 85. 저 50 안 돼. 왜냐하면 뭐 이렇게 50 하려면 15 갖고 안 돼. 이 얘기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돈만 내고 나중에 못 받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가면은. 그렇지. 연금 개혁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우리나라 인구 줄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산율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국정을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래 세대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연금 개혁안은 지금 당장은 인기가 많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미래 세대한테 어떻게 무슨 이 죄를 어떻게 갚아요? 이 연금이라는 건요. 그
경제 성장론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에 보면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기업도 저 경영 처음 배울 때 고잉 컨선이란 말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영속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안 망하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빚을 얼마를 하든 안 망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 또 빚 얻고 해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리밋 무한대야. 무한대. 그게 전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전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이론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지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분을 부양하다가 나중에 자기는 부양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죠. 여기다 대고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50% 올리고요. 그럼 돈이 없는데 그럼 15% 올려. 아니 말은 쉽지.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야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재명 대표를 꼭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이 쉽게 뭔가를 결정하기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렵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아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공식 조직에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변호사 몇 개 더 했어? 변호사다 사또만 좀 하다가.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국가 큰 거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국회 가서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많이 보셨기를 바랬는데 출석률이 안 되잖아. 아이고 법원에도 많이 가고 할 게 많아. 법원 가서 많이 배웠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막 그런 건 아니고 이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불통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더라고 민주당에서도. 아니 이 이상 뭐 오늘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못 얻었다는 취지로 뭐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공격거리를 찾아서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우리 또 댓글 좀 볼게요. 블루페일다님 오늘 영수회담이라고 뜨는 사진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여당을 패싱하니 그런 한심한 그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에서 윤지영 원내라도 대석하겠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가슴에 박힌 대모스럽지 않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그럼 삼자가 만나자 여야 대표랑 대통령이 만나자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죠. 여당 대표가 낄 수 있을 만한 상황 전개가 없었어요. 네. 이번에 총선 결과 때문에도 더더욱이나 그랬던 네. 것 같고요. 대통령 네. 지지율도 그러니까 많이 빠져오는 거고.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예. 세 분이 만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밑에 볼게요. 맨스테이님 어제 친 홈런으로 오늘 경기 이길 수 없듯이 사토는 까불지 말기를.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어제 LG 역전 당하는 거 봐. 그러니까 막 가더라고요. 아 보다가 이제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는데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꺼 보지 마. 잠깐 멍 때리다가 다 봤어 나 뒤에. 그걸 왜 봐? 또 혈압 오르네 갑자기 야구진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한 2,500분 이상 들어와 계시는데요. 좋아요 숫자가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영애님. 지난주 금요일에 할머니와 통화하면서요. 한 위원장님께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시면 우리 가족 탈당한다고 했다고 희석 대변인님이 탈당하지 마시길 그러셨다니까. 그때 저번 주에 있었잖아요. 목요일날 어떤 분이 우리 할머니 탈당하실 것 같다고. 저분이네. 네, 한 위원장님이 저분이야. 국힘서 버티면 우리도 버티는 거다 하셨었는데 좀 전에 퇴근하고 오니까 할머니가 한 위원장이 불쌍하다고 그 속이 어떻겠냐고. 아니 그는 의례적인 얘기죠.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윤통이 이재명의 선거 치는 힘드셨을 텐데 회복은 되셨냐고. 네, 한 위원장님은 정치인들은 몰았던 그냥 건가요? 앞에선 다 웃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뭐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겉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요. 아유 참 답답하네요. 그죠?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저도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저도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대해 비판을 저도 많이 하는 편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르가디스님, 우리 제르가디스님은 항상 부정적이신데 항상 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자꾸 부정적인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총선 이후로 용산구분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이재명 저것보다 더 싫습니다. 영수가 회담을 하니만이 관심 1도 없네요. 제가 해설이라도 해드려야지. 뭐 지금이야 뭐 저도 그래요. 뭐 저는 제 속이면 온전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그래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뭐 하나의 불협화음도 없이 잘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득점했어요. 볼넷이라도 하나 얻었다고요 지금. 아 그렇죠. 주자 볼넷 하나 1루야. 얻었지. 그래 나갔어. 일단 출루했다고. 그렇게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그럼 WAR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제르가데스님,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분은 항상 이제 안 봐요 나가요 하시면서 계속 와 계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 기아 LG하고 재밌었습니다. 아 왜 나가세요? 방송 끝나고 치매로도 들어가세요. 먼저 나가볼게요 하셨습니다. 계속 보셔야지. 그냥 보세요 계속. 네. 보실 것 오징어 같아. 페퍼미트님 천조국은 옥중 출마도 돼요. 네, 돼요. 네, 우리 당선자 수출 가는 국이 많네요. 지난번에는 중국이 똑똑하다고 탐내더니 기왕에 미국 로스쿨 박사님 마더랜드님 출생지 천조국 영토를 위조하고 옥중 출마는 천조국에서. 아 재밌는 분 많아요. 여름조아님 대통령은 선거에 아무 도움도 안 준 홍준표랑 이재명을 만나면서 여당을 위해 몸 부서져라 수건 한의원장님께는 수고 한 말이 없네요. 오늘 영수회담 보고 보수 국민들이 잘했다고 할까요? 더 실망입니다. 저 얘기도 많이 하세요 하기를. 아니 근데 만나자고 이제 제의를 했는데 네. 아직 이제 불발이 된 상태니까. 네, 그렇죠. 네. 만나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화해하는 그림이 나와야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또 많은 저는 분들이 또 100%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감합니다. 네. 예, 두 분의 사이가 지금 현재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건 두 분이 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가 우리한테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린 실리가 중요하니까. 실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래, 김찰리님 공달 형님 스타일 100을 알아도 넌지시 20 정도만 얘기함. 이재명 대통령 되려고 열심히 하세요.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너무 희망찹니다. 근데 김찰리님이 형 스타일을 완벽하게 알아요. 아, 저희가 어떻게 하셨지? 저희가 어쨌건 설명은 해드리지만 100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다는 말 못하고 제가 20은 아니고 더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눈치를 선거가. 잘 채시면 그 형님이 20, 80이 아니라 한 5대 5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5도 이 말 안에 잘 찾아보면 숨은 그림 찾기로 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저랑 카톡해요. 자 오징어 페퍼민트님 대학도 출석률 일정 수준 이하는 F 주는데 국회의원도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 일정 수준 이하는 출마 불가하는 법을 제정하든지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특히 F 학점짜리들이 수두룩 당선된 최악의 총선. 이재명 대표 F 학점이잖아. 거긴 저 법원을 많이 가서 더 그렇죠. 네. 룰루님 원내대표는 이철규로 정리되는 것 같고 당대표는 손들고 나올 사람 누구인가요? 한동훈은? 이라고 하셨는데 저 얘기는 저희가 요 영수회담하고 이화영 얘기 잠깐 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할게요. 이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엑슬라지 동료시민님 이채시 마지막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돌아올 때 저도 돌아옵니다. 아우 너무 비장하십니다. 그냥 와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언제 하는지는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데 아 여러분들 저도 이제 광고 잠깐만 할게요. 전번 오픈하라고 하시네. 전번 오픈해라 나왔다. 전번 오픈해라 나왔어요. 제가 그냥 댓글 보고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작할 때 제가 좀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광고를 하는데 해야 돼. 더 산삼이고요. 이게 500만 병을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저희 정치와 수다 후원해 주시면서 광고 해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 딱 자그만 앰플 한 병에 그 사냥사자 한 뿌리가 싹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없고 뭐 거의 양이 전 국민의 한 0.1% 정도만 드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고요. 저희도 먹고 있고 또 이게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뭐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홍삼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산삼이니까 그리고 이제 5월달에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생활에 드셔도 좋고 또 가족분들, 부모님들 또 지인들의 선물하기도 참 좋으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제일 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드시고. 그렇게 드신 분들이 계속 또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얘기할게요. 저희 첫 번째 아이템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영수회담은 요 정도만 하고. 예. 이거는 내가 원래 이화영 얘기 진짜 그만하고 싶었는데. 전번 나와서 전번. 이화영 얘기는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번 주에 이화영이 고발했다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뭘 고발했나 그럼 제가 보고 저 그 문제 그 이제 자꾸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그 수사 검사가 제 후배잖아요. 그래서 통화도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떤 이 고발이 무슨 의미냐? 네.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고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려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이렇게 길어. 이게 좀 법이 길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역시 난 변호사가 아니구나. 낯설어. 교도소, 구치소에 술 반입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네. 그 담배도 못 갖고 들어가고 변호사도 휴대폰 다 놓고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래야지. 제가 주변에 이제 뭐 일 있을 때 구치소 접견 갈 때는 나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전화 안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휴대폰을 다 맡기고 하다못해 전자담배까지 싹 다 맡기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버즈 있죠, 이렇게 귀에 꼽는 이것도 맡겨야 돼. 이것도 맡겨야 돼.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금지물품 반입 행위라는 취지로 고발을 한 거예요. 수사 검사를.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저 술 먹었다는 데는 구치소 아니잖아. 그렇지. 형이 지금 정확하게 한 거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검찰청이죠, 이제 검찰청. 검찰청에서 먹었지. 수원지검 아니었어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데 야 진짜 못됐다 이거는. 대박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딱 드리니까 형이 바로 이해하네. 난 이해가. 구치소하고 교도소에서 금지물품 반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네. 근데 수원지검에서 먹었다며. 저긴 교정시설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고발 자체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발이에요. 그럼 무고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야, 역시 아니 어떻게 똑똑하네. 그러면 도덕적 비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변죽만 올린 거네. 이 검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우리가 고발까지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죄가 안 되는데 아마 범죄 성립이 안 돼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근데 이 변호사가 김광민이라는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수사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범죄 그 구성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금지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먹었다며. 그리고 수사 검사를 지금 용이하게 해줬다고. 아니면 이왕에 곰곰 생각해보니까 구치소에서 먹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고발장 안에 수원지검에서 먹었다고 써 있어. 이제 뭐야? 이거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 변호사가 무식하네인데 아니야. 아니지. 그럴 리는 없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무고죄를 피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정치적인 고발이라는 걸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검찰청 술판 얘네들이 제기하는 의혹 여기 핵심이 술이 핵심이에요? 진술회유가 핵심이에요? 진술회유지. 그렇지. 진술회유가 핵심이면 죄가 뭐야? 직권남용하고 모해위증이에요. 근데 왜 술판 술 집어넣었다는 걸 고발을? 그러니까 술만 지금 한 거잖아. 술만 안 한 걸리려고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무고죄 안 걸리려고. 진술 조작이 아닌 순간 무고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거네. 에이. 아니 고발을 할 거면 자기들이 문제 제기하는 걸로 고발을 해야지. 이걸로 고발을 해놓고 그러면은 진술 조작은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고발에 야, 술이잖아. 옛날 한명숙 때도 모해위증으로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또 양아치라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걸로 고발하면은 무고에 걸리고 자기가 걸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저걸 빼고 구치소에 술 들어간 것처럼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거에만 성립하게. 범죄 성립이 안 되면 무고가 안 된다는 게 판례야. 그 판례는 알겠지. 저 변호사도. 유창훈 판사조차 그때 이재명 영장 기각할 때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판사들 좀 어렵겠어요, 이렇게. 그냥 임의성이 있다. 임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 옥중에서 뭐 자기 의사로 보인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다는 거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 고발은 아무 의미 없는 정치적인 고발이죠. 그냥 이화영은 찌질하다. 이거 진짜 그렇게 봐야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재명 대표랑 연결시키면
그만큼 이재명 측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지. 192석이든 뭐든 간에 200이 안 되고 뭐 불안한데? 그렇지. 야 3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냐? 침대 축구 이거 안 돼. 안 돼. 이제 침대 축구 안 돼요. 침대 축구 이거 심판이 이거 계속 뭐 10몇 분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침대 안 된다고 이제 들어 누우면. 이제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뜩이나 열받아 하는 검사들이 더 열받죠. 물론 검사들이 열받는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진 않지만 그렇진 않지. 진짜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할 거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대북 송금 끝났어요. 그냥 이화영 판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시. 근데 이화영 판결은 이거 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화영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들어보면 자기 억울해는 없어. 이한 몸 희생하여.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니라니까요.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 너는 이화영이야. 김광진 당신이 변호사는 이화영이라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아니라 이재명의 변호사예요. 너무 재밌다니까.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 관한 법률 위반 이걸로 했다고? 내가 그래서 이거 봤더니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걸로 했더라고. 이제 이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뭐 아까 댓글에 뭐 이제 무슨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런 게 다 차곡차곡 쌓이는 쌓여요. 거예요. 그리고 싸요. 이번에 이화영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이화영의 이런 고발 그리고 그 전에 뭐 이화영이 술판 회유 뭐 이거 이제 민주당이 안 받잖아. 그쵸? 안 받지.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 잘못 들어갔다가 발 빼다가 엿대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만 좀 너무하거든. 저쪽은 많이 바꿔요. 얘가 많아요. 이런 게 제가 이제 토론을 많이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방류 같은 거 작년 여름에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렇지.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생선만 잘 먹고. 열나 잘 먹을 걸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때 막 별 얘기 다 있거든요. 저랑 그렇게 열띤 토론하시던 분이 국회의원이 됐네. 만날 수가 없어 요새는. 청담동 술자리부터. 맞아. 그거는 뭐. 그거보다 저는 이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웃겨요. 검찰청 술반입이.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 검사 지금 영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 뭐 들어올 유학 가신 필요가 거예요? 유학 간 거예요? 연수 갔는데 이거 원래 고발하면 피고발인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다. 얘기했잖아. 아니 죄가 안 필요가 되는 아니라 범죄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거는 각하인가? 그냥 그렇죠. 어. 가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가라 고발. 진짜 정말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니까 참 제가 오늘 아까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해서는 뭐 형님한테 많이 얘기했지만 참 좀 비판적인 시각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가 쭉 읽을 때 열이 확 뻗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서울지킴이님 한동훈 위원장님 때문에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왔는데요. 참으로 속상합니다. 두 분 방송 보고 기운 내겠습니다.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나 보네.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게 확 땡기는 게 있거든요. 조금만 보시자. 네, 조금만. 그 말씀 드립니다. 조금만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네, 팍스님, 저도 요즘 헛헛하고 한 위원장님 그립습니다. 윤통이 정말 너무 옹졸해요. 보수가 더 싫어해요. 한 위원장을 자꾸 만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고 화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통이 하는 일이라고 여사수호밖에 없지 않나요?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용기님, 뭔가 불안하다가도 희성님 얘기 들으면 안정이 됩니다. 위드훈이에서 응원합니다. 제가 뭐 희망을 드렸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 뭐라도 도움이 그러니까요. 좀 들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을 제가 하려고 공부를 좀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분위기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얘기하면 되게 편하게 사람들이 들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래서 약간 그 뭔가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찾는. 근데 가만 들어보면 까는 거 많은데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찾는. 네. 자 우리 H님. 유희성님의 지역구가 부러웠던 1인입니다. 스펙이 대단하시고 언변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자. 훗날 한동훈과 보수를 이끌어주세요. 한동훈 아니면 국힘이든 보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님 부부는 저만 가면 붙들고 피를 토합니다. 이게 진짜 나라냐고. 슈퍼챗 보내는 거 처음이라 두근두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공달 신세를 면해서
공밭 선생님이 되는 거 어떤 분이 올렸는데 공밭 선생, 공밭으로 예. 공달 선생에서 공밭 선생으로. 예. 네. 저만 잘하면 돼요. 예. 자, 우리 하문수님, 한동훈 위원장님 찍고 그만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나오세요. 당 대표 안 나오셔도 돼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끔 얼굴만 보이셔도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진짜 한동훈 이제 위원장은 그만 나오세요. 위원장님 가는 길에 항상 저희 위두훈이가 함께 갑니다. 팬덤의 그 장난 아니에요. 깊이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정말. 야, 진짜 민희진 대표가 부럽지 않아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 소환됐는데 막 그거 바뀌었어요. 와. 참 진짜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그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딱 그 정말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각인시켰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민희진 대표 얘기를 했냐면요. 뭐 저 하이브랑 그건 나중에 얘기고 한 번에 판을 뒤집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럴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 이유는 뭐냐? 저렇게 진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저 깊이를 보시란 말이에요. 저 그렇죠. 댓글의 깊이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보여준 것이 얼마나 진실되길래 주파수가 어떻길래 저렇게 깊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한 번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있느냐? 너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이제 너무 주파수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이제 가야죠. 거기는. 이 밴드위스가 이렇게 보자고요. 맨스테이님, 존그리샴 선생님 법정 스릴러 소재로 딱입니다. 이화영 이재명 재판.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거 가지고. 존 그리샴. 야 얼마나 재밌어요 아까 그거. 이거는 변호사로서 정말 야 이런 양스러운 이게 딱 바로 나오잖아. 저 미국 추리소설 작가들이 쓰면은 진짜 그러니까 재밌지. 미국에서 이거는 정치 소설을 쓰면서 법 얘기 살짝 넣을 때 딱이지. JM 리가 누구냐 막 이러고. 아 재밌어. 김나영님 왜 모든 유튜버들이 한 위원장이 하문경, 김경률 공천에서 강남 좌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유희성님 공천 정확한 안 얘기 좀. 했는데? 김경률 저 비대위원은 공천 안 했고 하문경 저 후보는 이제 마포을에 공천을 했죠. 근데 그거는 마포을에 그 현역 의원이 정청래기 때문에 운동권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운동권끼리 붙여보자. 왜냐하면 처음에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어떤 맞불 형식으로 한 거지. 그 해석은 저거는 이제 좀 끼워 맞추는 해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강한 그 보수 색채를 드러내는 일부 유튜버 분들이 막 요새 그런다면서요? 예, 뭐 이런 분들 나왔으니까 뭐 국민의힘이 좌파가 돼가고 한 위원장이 좌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좌파의 정의가 뭐냐는 딱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살면 그냥 국민의힘은 앞으로 제가 50석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뇌가 말랑말랑해야 돼요. 우리 남한도 반으로 분단을 시키려고 그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저거는 저런 그 생각을 하는 그런 뭐 채널들이 있다면 하여튼 아까 그 댓글 그분 자 김경률 공천 안 했고요. 김경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하문경이란 분 더 운동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을 정청래 대항마로 선택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다기보다는 당에서 애초에 전략적으로 거기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퀄 강남 좌파 그건 좌국이에요, 좌국. 우리랑 다릅니다. 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니라고. 됩니다.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돼요. 이영애님 거기서 무슨 말을 하시냐고 표면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지만 나경원 의원님 부부와도 이미 만나셨다면서요. 아니요, 저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부인을 했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뭐. 우리가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의원님께 그런 식으로 오찬으로라고 하면 누가 가나요? 저라도 안 가요. 제가 가르치는 꼬맹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 섭섭함과 화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나날이 늘어나만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루미리님 공달 윤희석 대변인님의 속 깊은 노표에 감사하고 위로받고 희망을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많다니까 위로받고 희망을 갖습니다.
네, 꼭꼭 국회의원 되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윤 대통령님과 한동훈 위원장님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인 걸 믿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뉴진스처럼 될게요. 너무 재밌어요. 뉴진스, 뉴석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캐츠님 한동훈이 인원수 매몰 안 된다고 했다고 극대노하더니 선거 끝나고 줄인다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게다가 오늘 이재명 저 의대. 의료개혁 협력을 요청하고 한동훈이 디올백 국민 걱정이라고 사퇴하라고 생난리 치더니 오늘 이재명 면전에서 여사 말하는데 조용히 끄덕거리더군요. 대통령 왜 저러십니까? 네, 오늘 그 자리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자들 앞에서는 끄덕은 잘 하시잖아요. 끄덕해야죠. 거기서 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찰리님, 저기는 네, 진짜 법정에서 그럼. 성문형님만큼 쉽게 설명해서 채널 A 메인 시간대 패널 가자. 저 채널 A 이제 가고 있잖아. 주 4일 하는데요. 이제 다음 네. 주부터 또 저기 황순우 앵커 뉴스에 라이브 사건 사고를 이틀 또 담당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많아졌습니다. 캐치님 한한테 윤 만나러 가지 마세요. 학폭 피해자에게 2차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유희석님이랑 한이랑 차세대. 형님은 지금 한 위원장이랑 저기 자꾸 묵네요. 여기서는. 너무 저를 올려주셔서 하여튼 제가 잘하겠습니다. 밑에서 잘 받쳐드려야지. 김찰리님 공달 형님 폼 미쳤다. 폼 미쳤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요즘에. 예. 제발 보궐가자 나왔고요. 고맙습니다. 네, 페파피그님 저희는 사실 댓글 읽는 게 또 우리의 그 재미지. 다 보여. 네, 영남은 국힘의 계륵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아니에요. 또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영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 영남은 본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권에 지는 정당 가망 없다는 한동훈 말도 맞는 말이지만 집토끼 다 가출하게 하고 외연확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집토끼 플러스 외연확장을 해야죠. 영남도 싸울 줄 모르는 답답한 국힘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걸 절대로 볼 수 그런 없어 의미가 미워서 아니라는 잡아주는 거예요. 건데. 저도 반이 영남이고 반이 호남인 사람이거든요. 영남에 계신 보수의 이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 때문에 당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저희가 그렇다 그거를 뭐 수도권이 적으니까 뭐 영남이 마치 다 뺏어가 아니죠. 영남표는 영남표고 수도권은 그렇지. 수도권표지. 그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근데 이제 수도권이 의석수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영남 지역, 그다음 호남 지역은 각각 이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쨌건 그래도 표가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일단 수도권 중원에서 승부를 해서 이겨야 총선이건 대선이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전략적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도권에서 연고를 갖고 정치하신 분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지 저것은 그것을 영남에서 국회의원 오래 하셨던 분들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또 어떤 분은 뭐 영남은 안 되고 호남은 되냐는데 뭐 호남은 되냐 이거 똑같은 거죠. 민주당도 결국 호남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지면 충청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이겨야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길 수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이기고 당연히 그러니까 집토끼 소위 말하는 집토끼 당연히 이제 그쪽이 중심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이기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관련된 문제지 집토끼는 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버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네, 저거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65석 중에 59석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영남에서. 제르가 됐으면 역시 안 나갔어요. 안 나가시지. 아까 야구 재밌었다고 나가신다는데 올 야구도 안 해. 그러니까 저 포함 여기 계신 분들도 윤희석 형님 입장 다 이해하실 겁니다. 대변인이란 당직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좋게 말씀하신다는 거를요. 요새 윤희석 형님 완전 극한 직업 같아 보입니다. 저는 두 형님들 방송 나오시는 거 봐온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두 분 표정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기아 LG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극한 직업까지는 뭐 다 그럴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깨연님, 나우나스타님이 김정은 욕했다고 댓글 난리 나는 거 보고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와, 나도 놀랐어. 저게 욕 먹을 일이야?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저게 이거 진짜 정신 차려요. 우리나라 진짜 언론 자유 장난 아니고 정말 자유주의 국가야. 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저렇게 느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캐치님,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 좌파머리 공격하는데 용산이 뒤에 있다는데 간신배 쳐내야 합니다. 용산이 뒤에 있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여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안 그럴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지키잖아. 저희
그러니까 정치화수단은 그래도 이제 진짜 딱 정확하게 좀 분석하고 보수가 이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의 이제 스펙트럼에서 제일 센터에 있는 아주 강한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그런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중도층이나 뭐 이렇게 아우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그분들 방송을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도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거지만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오징어 페퍼민트님, 전 처음에 그 위에 뭐 있었어? 뭐 있어? 저 미리님, 희성님, 성모님 정치와서 잘 보고 있고요. 리짜이밍 윤통이랑 단독 회담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범죄도시 포 꼭 봐주세요. 리짜이밍 은수미 스토리라고 해요. 김무열이 리짜이밍인 거구나. 범죄당 언젠가 나올 거. 저기 그 파타야 살인 사건 기억하세요? 그 프로그래머 하나 저기 불러가지고 그 파타야에서 폭행해가지고 살해했던 사건인데 그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있었던 그 무슨 조폭 조직하고 또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 성남 마피아인가 네, 그거? 뭐 그게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저걸 안 봐가지고 이제 봐야지. 네, 이제. 봐야 이제 네, 제가 볼 상황이 보고 아니어서. 예. 보고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저런 거 무조건 VOD로 보기 때문에. 네, 오징어 페퍼민트님, 전 처음에 공다리 무슨 삼국지 초안지 나오는 잘 졌죠. 영웅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제갈 공달. 제가 무식해서 헷갈려. 미처 모르는 캐릭터인 줄요. 잘 졌어요, 공달. 딱 그 느낌이 나 근데. 사마 중달 뭐 헷갈리잖아. 공달, 제갈 공명 중달. 막. 제갈 공명과 그러네 공달 좀 섞여놨어요. 네, 맨스테이님. 일반 회사도 대형 프로젝트 실패하면 내용이 장난 아닌데 하물며 총선 일지인데 다 지나갑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문띵 스타일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하죠. 네. 사실 국민의힘은 어쨌건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떻게든 전열 정비하고 또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떻게든 재평가 받을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일단은 기사 좀 기사 이건 제가 일단 뭐 굳이 필요 없고 전당대회 준비할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야, 이거는 예상치 못한 조식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가장 적임자예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만장일치로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일단 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 권위가 있어요. 외부에서 데려올 수는 없어요. 과거처럼 무슨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정치 상황이. 그렇죠.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전당대회 치르기 전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힘이 그렇게 많이 모든 비대위는 전당대회 전까지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전당대회를 빨리 한다는 전제하에 뭐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관리형으로 했지만 자, 목요일 날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추천해서 비대위를 꾸리게 돼요. 네, 그렇죠.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럼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 거기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안에 전당대회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언제 할지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적임자냐?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당 대표로 한 게 10년이 훨씬 전이에요. 잊고 있었어요, 저 이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당 대표예요. 2012년. 네. 근데 그때 있었던 분이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이름 이분이 요즘 아직도 당에서 뭘 하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상임 고문이야. 그러니까 왜 기억이 안 나냐? 여당 대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당 운영이 매끄러웠다는 얘기예요. 좋은 당 의미네. 대통령 후보만 빛나게끔. 뭐 마찰이 없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괜찮은 분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5선을 했고 뭐 그것도 좋아요. 당에 쭉 15대부터 96년부터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거의 30년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제 다 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관령이니까 뭐 전당대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은 첫째 뭐예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느냐는 논의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논의를 하면서부터 뭐가 되느냐 또 총선 관련한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요. 그렇지. 그러면서 야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윤 대통령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당이 막 흔들거려. 이거를 누가 매니지를 할 거냔 말이에요. 이분밖에 없어요. 원래 뭐 비대위원장 누가 하느냐에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가지고 안 돼. 감당이 안 되거든. 이게 뭐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그렇지. 또 뭔가 더 위를 보는 사람들은 나 국회 부의장도 할 수 있고
잘하면 총리도 지명돼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냐고. 비대위원장 해봐야 뭐 남는 것도 없고 지금 뭐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만 먹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조경태 의원 한 명 정도만 손 잠깐 들었다가 그냥 들어가고. 그것도 손든 게 아니라 누가 하라 그러면 내가 그럼 그때 아무도 할게 안 하면 정도야. 내가 할게 뭐 이거 그렇죠. 그 정도예요. 어. 그만큼 다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당을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별 말이 없잖아요. 일단은 별 말이 없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 영수회담보다 이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다. 우린 실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회담은 영수회담이고 그거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우리를 위해서는 이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오늘 했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중요한 이슈는 당원 당규 개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말이 많은 게 당원 100%가 맞느냐 대표 뽑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이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바꿀 때 그렇지. 형님 김기현 고해성사 대표 한번 바꿀 했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7대 3인데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8대 2냐 9대 1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럴 거면 10대 빵으로 해라. 100대 빵으로 해라. 왜냐하면 아니 그게 뭐냐. 명분이 없어요. 7대 3을 8대 2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예요? 미세 조정하는 거 아니야. 쫄릴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 그런 이상을 왜 줘? 그럼 논리가 없잖아. 논리가 이게 민심을 2 반영하는 거랑 3 반영하는 거 왜 바꿨냐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논리를 제가 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당원 100%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 대표 선거 나오는 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당원 중심, 그러니까 좀 약간 보성에 강한 분들의 소구력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중도랑 멀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최대한 이제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는 방향으로 좀 바꾸자 이게 지금 이제 내부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렇죠. 20년 전에 이게 생겼어요. 이 룰이 당원들로만 당 대표를 뽑다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걸 반영을 했다고요. 그때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게 돌고 도는 약간 옷이랑 비슷하네. 옷도 한 20년 전 유행했던 거 다시 유행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3버튼 다시 하고 헤어스타일도 또 그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 따로 뽑죠. 예. 이것도 그냥 다 묶어서 2등, 3등 이렇게 해야 그래도 당권을 경쟁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고 그래요. 당 대표 뽑는 트랙이 다르고 최고위원 뽑는 트랙이 다르니까 최고위원에서 1등한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지만 당 대표와 관대수의 경우 이 사람이 승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뭐 이러잖아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리그가 달라서 그래요. 왜 메이저, 마이너 뭐 이런 느낌이니까 승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의 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계속. 근데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어땠느냐? 그냥 최고위원 선거해서 1등이 당 대표야. 그러면 뭐 1등이 예를 들어서 40%로 1등, 35%로 2등 뭐 이렇게 해서 5명을 했어. 그럼 이제 1등이 무슨 일로 관뒀어? 그럼 35%짜리가 승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대위가 없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싸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런 일이 많았죠.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막 싸워요. 그렇지. 저는 그걸 다 봤거든. 전 사관이니까. 기가 막혀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바꿨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최고위원의 권위가 떨어져요. 지금처럼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느끼는 게. 그 지난번 최고위원 보세요. 막 2번 나가고 2번 다 되는 사람 연달아. 그 뭐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거예요. 당 대표 할 사람이 딱 보고 안 나가 버리면 또는 이분이 나가서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진입을 못 하잖아. 당 대표를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언 기회가 없잖아요. 최고위원회 안철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물론 근데 이제 저도 걱정은 되는 게 또 이게 또 최고위원회 여론데 또 산으로 가고 그럴까봐 또 걱정은 되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산으로 갈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잘 룰을 잘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산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보니까 그 당원 당규 개정에서 아까 당원 100%고 이슈하고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건 얘기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가 근데 글쎄 요거까지는 바꾸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앞으로 이제 주요한 관심사가 또 되겠죠. 이제 비대위가 끝나고 어쨌건 또 지금 이 어려운 국민의힘을 끌고 나갈 이제 대장을 누구를 뽑느냐는 고민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제가 저번 방송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지금 사실상 원내대표로 결정된 거죠. 뭐 결정됐다기보다는 사실상. 뭐 한다는 분이 없으니까. 한다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은 왜 그만둔다는 거예요, 갑자기? 글쎄 뭐 그분의 이제 뭐 결정이겠지만은 뭐 일단 그분 4선이고 네. 박찬대가 3선이잖아요. 그렇죠. 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개인의 선택이니까.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뭐 정치인들의 말을 쭉 보면 일단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고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에 대한 건 안 뭐 된다는 책임질 것 같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좀 세게 얘기했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마지막 기사 올해 총선 책임상 벌 받아야 될 뿐이다. 벌이요? 벌이 뭐지? 벌을 받아야 될 뿐이 무슨 원내대표를 나가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건 이제 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오히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단 이제 1차적으로 있는 저게 거고. 이제 공관위에 계셨으니까 예. 총선 실패에 상당 부분으로 또 공천 잘못한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어쨌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좀 친윤 중에서 찐윤이라 그러잖아요. 찐윤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총선 과정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을 받아봤던 게 용산과 당과의 수직적 관계 약간 느낌이었는데 또 딱 이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본인이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요. 예. 남들 다 마다하는 자리 내가 이거 하겠다. 지금 할 말은 하겠다. 거부권 행사할 법은 100번이라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른 경쟁자가 있으면 또 뭐가 나오겠지만 경쟁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대로 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참 사실 저도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나 그럼 다른 대안을 좀 이렇게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윤상현 의원이 그 뭐 다른 사람 누가 누구를 추천을 하든 근데 그냥 이철규 안 된다고만 하니까 저도 좀 깝깝하긴 한데 그냥 3선 중에 막 누구 말은 나오긴 하는데 손을 들질 않아요. 뭐 이양수 선배 같은 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같은 강원도잖아 또 근데. 그렇죠. 그런 지역 안배가 또 있잖아. 여기서 또 이거 복잡해요. 아우 깝깝해.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이번에 총선에 졌으면 어떻게 변화를 이렇게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럼요. 똑같네? 제 개인적으로 그런 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팅 오더가 똑같네.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똑같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얘기잖아 지금. 똑같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은 완전 찐명 박찬대가 하고 국민의힘은 찐윤 이철규가 하면 사실 정치에서 이미지가 진짜 중요해서 이쪽이 좀 변하고 확 변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저는. 네. 뭐 참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게 의석수도 줄어들고 대신 이제 3선, 4선, 5선은 많아졌어요. 그 중간에 그렇죠. 우리가 이게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가운데, 그렇죠. 이게 장구 엎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아까 어떤 분은 뭐 이거는 뭐 카더라나 저자 모르겠지만 김도우 의원은 어디서 전화를 받고 포기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전화? 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야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이철규를 밀어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다 카더라예요. 그 카더라가 네. 이거죠. 카더라가 먹히는 상황을 우려하는 거예요. 저는 카더라 자체는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이게 대중에게 먹힌다는 게 열나 얼마나- 먹혀요. 네. 이런 게 카더라가 열나 먹혀.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재명이라는 그 범죄 집단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이 상황, 우리 얘기가 먹히는 것보다 저쪽 얘기가 먹힌다는 이 상황이 우려스러운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또 이게 그런 카더라가 먹힐 만한 분이 또 원내대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영 깝깝해가지고 또 오늘 얘기를 좀 더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때 지난번에도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당이 안 바뀐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지적이 계속 높아질수록 네. 댓글에서 좋아하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부름 제가 그랬잖아요. 명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두 가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시간만 지나면. 그렇죠. 그렇게도 보실 수 있다. 시각이.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의견들이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원내대표가 된다 치고 이철규 의원이 과정에서 또 이제 국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당의 비판이 너무 높아지고 막 또 뭐 도로 예전하고 똑같아지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 그에 대한 변화의 의미로 오히려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위원장의 등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철규 의원이 모르겠냐고요. 이철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렇지 아직 안 됐으니까. 된 후는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는. 본인도 생각이 있겠지. 뭔가 자기도 이제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네. 원내 넘버 2고 저 당내 넘버 2고 아직 당 대표는 언제 뽑힐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당 투톱에서 굉장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를 수 있죠. 아휴 참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깝깝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아 우리 02024님 하트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괴멸시킨 에라는 홍준표의 욕설 저 안 부릴 것 같아요. 한 위원장 아직 국힘이잖아요. 국힘에서 자제 못 시키나요? 용산이 시키는 건가요? 국힘 홍 미친 사람입니다. 아 진짜 화나셨네요. 근데 사실 홍준표 시장의 워딩은 뭐 심했다라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홍준표 시장은 뭐 축구에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저 우리 푸바오한테도 뭐라 그래가지고 난리 그렇지 났죠. 푸바오. 근데 푸바오한테 뭐라는 거 보고 중국 고음까지 뭐.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대중들하고 아무리 소통을 해도 그런 부분들을 잘 관건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 푸바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 네. 웃겨요. 문띵 ST님 다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한동훈과 저와 갑인 윤희석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돼지시구나. 제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찰리님 한동훈 위원장이 다 쓰러져가는 당 멱살 잡고 캐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지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이나 할 줄 알고 정작 지금 같은 진짜 위기 때는 비대위나 원내대표 한다고 나서는 용자는 없고 욕먹기 싫어서 눈치만 살살 보는 중진들만 그득한 게 슬프지만 현재 국힘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황홀 좋아요. 님께 감사하긴 합니다. 다 좋아요. 당을 뭐 비판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뭐 특정인을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뭐 그렇죠. 이러면 또 누군지 아시겠지만 뭐 당하고 반대로 했더니 이겼다 뭐 이런 얘기는 진짜 누워 침뱉기보다 100배 1000배 더 한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말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재섭 이번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약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이 민심과 반한 행동들이 많았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형님 말한 것처럼. 근데 사실 김재섭 당선인은 한 위원장하고 굉장히 이번에 케미도 좋았고 본인 스스로 한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는 좀 심하게 갔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거는 그래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맞아요. 감정은 없어요. 아니, 그럼요. 저희 친해요. 저는 당에 200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의 반대로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럼 뭐야? 당 반대로 했더니 됐다 그러면 그럼 당이란 게 뭐예요? 뜻이 같아서 같이 하는 사람인데 뭘 의미하는 거냐? 그 해석이 더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당선인이니까 이제 의원이 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 무게를 더 생각해야 된다. 그거 제가 나중에 여기 또 나오는 날 제가 재섭이한테 잘 한번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02024님 방송에 나왔어요. 김도우 후보 원내대표 출마 결심했는데 어디선가 전화 받고 불출마로 변경하고 그날 링겔 맞으면 힘들어했대요. 그 전화가 어디일진 다들 예상합니다. 야, 이게 뭐야.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를 본인이 그러니까 저것도 밝히셨나? 말 아닌가? 저기 기사로 떴어요. 김도우 의원 원내대표 출마 포기 뭐 저는 요 기사 정도만 또 봤는데 빛의 속도로 제가 슈퍼챗 읽고 있겠습니다. H님 우와 슈퍼챗 처음이었는데 방법도 쉽고 너무 뿌듯하네요. 진중걸 왈 이렇게 토론이 되는 정치는 처음이라고. 한동훈 이준석은
한동훈을 까내리던데 건방지더라고요. 어따 감히 강적들. 이준석 담당은 윤통, 홍준표는 한동훈. 서로 약속 대련인가요? 윤희석 백성부님의 품격이 보수의 길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인기는 더 대단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인기 많죠. 제르가디스님 역시 안 나가셨어요. 네 솔직히 한동훈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살다 장관 취임식 종편을 생중계해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민주당 일당백으로 뚝갑 해버렸고요. 그리고 수많은 어록들도 진짜 같은 남자가 와도 매력이 넘쳐 흐릅니다. 한동훈 포에버, 위드훈이 포에버. 여기는 뭐 한 위원장님 팬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오셨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위원장을 공격하는 보수 유튜브들이 많아서 또 한 위원장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역으로 더 저희 쪽으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는 뭐 사실 한 위원장님만 편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수 유튜버들 그 상당히 보수 쪽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좌파 방송 가서 새색시처럼 있다는 뭘 한 봤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왜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 그 MBC를 예를 들면 공영 방송,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예. 네. 이게 종편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말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도 저 개표 방송 때 제가 유시민하고 몇 번 그랬으니까 혹시나 시간 되시면 그거 보시면 제가 새색시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는 해야지라고 하는 건데 형님 말씀처럼 이게 방송이라는 공간은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표정으로만 보이는 그렇지. 거야. 제가 진보인데 막 공격을 했는데 네. 시간이 끝나가. 그럼 이제 저희 앵커가 이렇게 자르잖아. 어쩔 막 수 없어 말 이런다. 못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샥 들어가서 할 때는 있어요. 네. 근데 특히나 그 어려워요. 그게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런 뉴스 게- 외전에서 제가 폭발하는 거 많아요. 그 MBC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한 방송이라는- 50번 나갔어요, 제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딱 그 한두 장면 있어요. 그거 말하려 보시고 그랬는데 그러시는 뭐 것 시간 안 된다 그래서 막 뭐 웃고 이거- 있고 그러니까 어쩔 왜 수 웃냐 막 이러시는데 그 화를 낼 수는 없어요. 아유 재밌다. 우리 캐치님 이철규 유튜버들 안 꽂아줬다고 비례 다음날 공개적으로 당은 드는 듯 총선 패배 큰 원인이죠. 저 얘기 지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때 이제 비례대표 뭐 저기 유튜버들은 아니고 네. 한 한 분이, 한 분에 분이, 대한 한 분. 얘기가 있었죠. 네. 이보희님, 저 어떤 분이 와수다 윤희성님 고정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오셨나요? 저희 희석 형님이 지금 언제 쪽부터 하고 계셨는데. 제가 2주를 두 번을 번 빠졌기 빠져서.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우리 희석 형님 목요일을 딱 담당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꾸려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보희님 국힘은 그냥 웰빙에 쩔어 있구나. 이러면 죽어도 못 이긴다. 아유, 굉장히 아니, 지적입니다. 어떤 분이 공달이 공부의 달인 아니냐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공부의 달인은 아니고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고 거기는 저는 확실히 공달이에요. 공천만 달러의 줄임말입니다. 공달. 공천만 달러의 줄임말 공달입니다. 해피엔딩님 이철규 의원은 총선 책임 왜 안 지나요? 인재영입 위원장, 공관위원, 강서보궐 선거 책임 등 제일 책임 많은 분 아닌가요? 국힘의원들 너무 비겁해요. 자리에 없는 한동훈 탓만하는 게 어이없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네, 02024님 한 위원장님 정치 복귀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적어도 윤통 있을 동안은요. 나오면 죽일 것 같아요. 아유 죽겠다 진짜. 보고 싶은 걸 참겠어요. 차라리 그런 거 무섭습니다. 없어요. 아유 진짜 세다 세. 네, 찬호장님 요즘 직장에서 접하더라고 얘기하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카더라에 믿고 따르고 무슨 신앙 수준 같아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건강 좀 되찾고 내공 많이 쌓게 밀어줍시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페파피그님 김남국의 반말에도 의연하게 대처했던 보살 김도읍 너무 좋은데 아쉽네요. 공달 윤희석과 백성문 있어서 선거 외에도 멘탈 붙잡고 있습니다. 항상 중심 잃지 마시고 지금까지 쭉 김도 해주세요 의원이 하셨습니다. 정말 양반이죠. 양반이죠. 그 양반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야 그때 너무 웃겼는데 그 명장면이죠. 신정혜님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좌원 동참합니다. 찐윤 한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하는 신바람 나게 응원하는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같이 하나가 돼서 응원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참 좋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후원해 주실 분들은 저 위에 후원 계좌 있으니까 후원 계좌로도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서희님 재섭이 부른 구취하고 안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저랑 재섭이랑 너무 친하고 재섭이가 또 여기 정치화스타 멤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됐으면 당사인들하고 또 같이 저희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얘기를 하는 방송이니까 들어는 보세요. 그거 당연하죠. 다 들어야죠. 또 진짜 저는 가끔 혹시 완전 찐윤 있으면 찐윤 분 한번 불러서 해서 들어도 보고 싶은데 누구 좀 찾아볼까? 누구 이철규 있을까? 의원? 날 죽일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그래. 그래요? 맨날 뭐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양한 의견,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는 게 좋아요. 해피엔딩님, 아니 그 눈 껌뻑껌뻑으로 불 데리고 오는 거 너무 세겠다. 한민수? 그럼 너무 세겠죠? 의원이라. 그럼 그 우리 대변인님, 서영주 대변인님, 서영주 네. 서영주 대변인은 그렇게 불러서 괜찮아요. 해도 재밌겠네요. 언제 괜찮아요. 한번. 또 그렇게 다양한 얘기 들어보는 것도 재밌죠. 해피엔딩님,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안 통하거나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건 공정이 무너져서 아닌가요? 공정이 왜 무너졌을까요? 김건희 여사 막무가내 보호 아닌가요? 송경호 지검장 내쫓으려 했다는 건 정말 윤 대통령께 실망하게 합니다. 저것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앙지검장 그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이따 뭐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독소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라도 좀 해서 사실 저는 진짜 박정훈 대령 어머니 인터뷰 파장이 좀 있더라고. 있죠. 그건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딱 그거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유로입니다. 예. 와일드님, 저 유로. 그러네. 처음 봤어요. 네. 김용태 당선이 했던 말 중에 당에서 자기 소리 내면 공천은 받아야지라는 소리를 했고 지금 목소리 내려 하면 재선도 해야 하지 않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당내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십니다. 자, 해피엔딩님. 어느 당이나 그래요. 이재명 당은 더 하잖아요. 지금. 물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바뀌어야 되지만 그게 또 현실이라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한국 정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탁 막상 또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참 그러네요. 해피엔딩님, 한동훈 위원장한테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시는 건지 한 여인만 바라보시고 정치하시나요? 그럼 우리 국민들도 윤 대통령님 외면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신정혜님, 공달에 심오한 듯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고, 공달에 심오한 듯 이제 하셨네. 신정혜님 우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저 와이프하고 차 안에서 한 건데 이렇게 히트를 칠 줄이야. 이제 형님 거의 호가 됐어요. 호가 됐어.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십시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총선에 왜 졌냐고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부인에게는 지나갔습니다. 외눈박이처럼 다 허상이라 이재명과 조국이나 똑같은 범죄에 속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탓이라고요? 이 양반이 진짜라고 하셨습니다. 보엑스 라지 동료 시민님, 장재원 의원 모시세요.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장재원이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새 나오시질 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완전히 조용히 계셔가지고. 오, 좋은 갤님, 빨간색이다. 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전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종 박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계속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어느 분은 뭐 다 아는 얘기 막 아는 체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는 체 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정말 죄송하고 반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맞아요. 네. 입 아프게 떠들어야 쪽 한 분이라도 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화영 저 변호사 관련해서 얘기 계속 할 때마다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진짜 완벽한 가짜 뉴스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저쪽에서 뭔가를 할 때 법리적으로도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또 친한 수사검사에게까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알싸한 방송은 아니야. 그렇죠. 계속 들어야 돼. 우리는 듣고 이렇게 해야 구수하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방송이니까. 뭐 그죠? MSG도 없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된장 풀어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MSG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저희 방송은 그럼 잘못 오신 거고 저희는 정치 걱정하시는 분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그냥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쭉 한번 제대로 듣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 예능이긴 하지만 그거 손든 거? 잘했어요. 진짜. 진일보 했어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확실히 12년 만에 네. 정치인이 됐다. 좀 재밌었어요 사실 저도. 예. 그럴 수 있는 쇼맨십도 필요하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진정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성장하는 게 우리 당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안철수는 안 돼 뭐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지. 당내 인재들은 다 성장을 해서 그죠? 당이란 게 뭐예요? 당의 당원 명부가 족보가 아니에요. 그렇지.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들어왔으면 우리 편인 거예요. 트레이드하면 그렇지. 어제 기아 선수가 아, 그렇지. 오늘은 LG고 그렇죠. 우승하면 LG가 우승이지 기아 뭐 지분 얼마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아요. 트레이드하고. 트레이드. 그러니까. 기아의 양현종이 LG로 올 수도 있고. 아, 그럼 또 열을 원하죠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재밌더라고요. 뭐 소위 이제 뭐 국민의힘의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 뭐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잠룡이 많아요. 또 여기 또 싫어하시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많아요. 안철수, 그러니까 총선후. 종편 안 봐요. 민주당 대변인들도 짜증 나요. 한동훈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저 위도 있어 위. 네, 또 유로합니다. 유인석 대변인님, 박성태 전 앵커님이 반대 패널로 달래가면서 같이 하시는 것도 봤어서 분노하시는 것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공중파에 맞는 태도도 있고 종편에 맞는 의도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합니다. 많이 해요 요새. 저도 친해요 저기.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앵커가 아니라 이제 패널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저랑 1대1이니까 약간 이제 그쪽으로 할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톤앤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할 때, 종편에서 할 때, 공중파에서 할 때, 사담으로 할 때 전혀 다릅니다. 공중파, YTN, 연합 이런 데는 좀 아무래도 좀 진중하죠. 진중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좀 없긴 하죠. 그래서. 특히 YTN이 진중하죠. 김명숙님, 탈진 상태까지 간 한동훈 위원장님 제일 먼저 수고했다고 직접 전화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두 분이 뭐 어떤 뭐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은 뭐 워낙 많이 나오지만 저 두 분의 관계 복원이 어찌 보면 지금 어쩌다 보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아주 제일 급히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사이가 벌어졌다면 뭐 네. 때문에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 원인을 알면 이 원인이 해소되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봐야지. 그렇지. 예. 그렇게 해소가 될 거라 믿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저건 저도. 뭡니까? 뭐 신평이 조국 사면 외치는데 용산은 신평과 절친이고 조국 이재명 사법 딜해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가더라일 뿐이겠죠. 근데 신평 저분은 뭐 저분이 거의 어떤 뜻을 했는지 제가 짐작은 가는데 네. 제가 원문을 안 봐서 아마 이 얘기일 겁니다. 또 이재명 이재명 조국과 대표하고 경쟁하라고 그 얘기일 거예요 아마. 아, 근데 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회담에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무슨 메신저? 이렇게 자기가 카톡이야? 양쪽 중간에 전달해서 까똑 그걸 저는 좀 그 모르겠어. 하셨어도 그런 얘기를 뭐 그런 굳이 얘기 하면 안 되지. 그 하셨어도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를 저도 그래서 왜 했는지 참 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정희님 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국법은 솔직히 호남 위한 법이잖아요. 그럼 도시에 사는 우리는 쌀값이 박근혜 때보다 2배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뭔지 쌀은 남아도는데 가격은 왜 안 내리는지요. 양곡법 반대로 보수는 네, 도시 소비자 입장을 보고 저 제시해 기사가 주면 안 되나요? 나왔죠. 논농사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전남, 그렇지. 전북이 3위 뭐 이런 게 나오고 영남 쪽은 이제 과수농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법이 결국 호남 유권자를 의식한 민주당의 지역 친화적인 그런 법이다. 충분히 지적할 만한 얘기고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딜레마예요. 저렇게 했을 때 그럼 논농사 지면 무조건 가격이 보전이 되니까 그렇지. 그냥 뭐 남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농사 지러 가야겠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국토 불균형이 되는 거죠. 국토 이용에 관한 불균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쌀이요 엄청 비싸잖아요. 한국 쌀이 중국 그렇지. 동북미의 뭐 5배래요. 어이구. 가격으로 따져보면 물론 맛은 우리가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자. 그리고 쌀 재고 많아지면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쌀은 뭐 수분 함량이 제일 중요하대. 네. 그럼 맛없어요. 오래 하면 맛없어져서 이제 네. 전국이 맛없다는 옛날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논리가 있고 민주당 정부 때도 저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민주당은 자기들 집권했을 때 안 했던 거를 보수가 집권하면 하자 그래. 야당이니까. 그래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DNA는 야당이다. 여당이 되면 막 불편해해. 안 해요 저런 거 절대 안 해. 저거 그거- 하면 또 반대 많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뭐 의석을 막 180석 갖고 있어도 야당인 척을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정권을 잃었어요. 그리고 진짜 야당 돼. 자, 근데 우리는 야당인데 여당인 줄 알아. 저는 맞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맞아. 인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인데 여당이 척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여당인 건 맞는데 이게 여당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지. 역대 최고로 져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그렇죠. 바꿔야 되면 바뀔 거예요. 조금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도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러 이렇게 오면서도 할 얘기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래 하네 그래도.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가야 돼. 정치 그 여러 가지 멘트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편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 밑에 댓글에 보시면 더산삼 그 기사 저 있잖아요. 한 뿌리 분 사포닌 한 병당 3,000원대 빅세일. 네, 500만 명 판매 기념으로 정치화스타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영상 보시는데 밑에 막 이렇게 막 물건이 떠 있는 거 볼 거예요. 이게 뭐지 하실 텐데 트레저 헌터 몰이라고 저희 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뭐를 만들었는지 이제 저희 와수다에서 처음으로 연동을 해놓은 거고 거기는 안에 보면은 뭐 녹십자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의 물건들이 그것도 역시 네이버 전체에서 제일 좋은 가격에 회사에서 해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또 그리고 전체 물건 다 보려면 저희 채널에 TH 몰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모든 물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좋은 게 많아서.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형님이나 저나 또 빨리 어딜 또 가봐야 돼서 네. 다음 주는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지. 그러니까 목요일. 어제 이제 요일도 헷갈려. 목요일. 저희 목요일 날 희석이 형이랑 또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님 화이트 칼라에 국힘 지지가 많이 없어졌다는 이준석 대표의 논조를 윤희성님이 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답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목요일 날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갈게요. 안녕.